나는 50을 넘기며 사람 사이의 관계는 종이처럼 얇아지기도 하고 반대로 오래된 나무처럼 단단해지기도 한다는 걸 배웠다. 내 딸이 이혼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찾아온 감정은 분노도 기쁨도 아니었다. 허무함이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있던 시간이 한순간에 바람에 흩어지는 느낌. 하지만 그 다음에 나를 더 놀라게 한 건 이혼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사위였던 그는 30 즈음의 남자였다. 결혼 초에는 내게 늘 조심스러웠다. 말투도, 눈빛도, 걸음도. 우리 집 문턱을 넘어올 때마다 그는 마치 시험을 보러 오는 사람 같았다. 나는 그런 그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기보다 내 딸이 상처받을까 늘 경계했다. 세상은 딸에게 친절하지 않으니까. 특히 결혼이라는 제도는 사랑으로 시작해도 결국 책임과 실망과 침묵을 남기기 쉬웠다. 나는 딸이 웃을 때보다 참고 견딜 때가 더 많아지는 순간들을 오래전부터 눈치채고 있었다. 이혼은 갑자기 터진 사건처럼 보였지만 사실 우리 셋은 오래전부터 균열 속에서 살고 있었다. 딸은 점점 말이 줄었고 그는 점점 집에 늦게 들어왔다. 둘이 같은 공간에 있어도 서로 다른 방향으로 숨쉬는 느낌. 나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고 어느 날 딸이 조용히 짐을 싸서 집을 나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제야 알았다. 이미 끝난 뒤였다는 것을. 이혼 서류가 정리되고 집안은 조용해졌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이제 끝났다 오는 말이 현실이 됐다. 딸은 내게 기대지 않으려고 애썼고 나는 딸에게 불필요한 질문을 하지 않으려고 애썼다. 나이든 사람의 사랑은 종종 간섭으로 오해받는다. 나는 그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더 조용히, 더 천천히 딸의 시간을 기다렸다.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받자마자 들려온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익숙했다. 전 사위의 목소리였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아주 짧게 내 이름을 불렀다. 그 이름이 내 귀에 닿는 순간 나는 이상한 감정에 휩싸였다. 분명 그는 내 가족의 바깥으로 나간 사람인데 그의 목소리는 아직도 우리 집에 부엌에서 들리던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그는 미안하다고 했다. 딸에게도 나에게도. 그리고 그 말 뒤에 숨은 진짜 이유를 꺼냈다. 그는 이혼 이후로 하루가 너무 길어졌다고 했다. 집에 돌아가면 불이 꺼져 있고 냉장고는 비어 있고 누군가의 기척이 사라진 방은 생각보다 차갑다고. 그러면서도 그는 딸을 붙잡지 않겠다고 했다. 이미 딸이 선택한 길이니 존중하겠다고 했다. 그 말이 이상하게도 내 마음을 흔들었다. 그가 변명만 늘어놓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적어도 그 순간에는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사람들은 이혼이 끝나면 모든 관계도 끊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깔끔하지 않다. 특히 나 같은 사람은 한 번 가족이 된 사람을 단번에 남으로 돌려놓기 어렵다. 그렇다고 내가 딸을 배신하는 것도 아니었다. 내 딸이 가장 먼저였고 내 딸의 마음이 가장 중요했다. 다만 나는 알고 있었다. 딸의 아픔과 전 사위의 후회는 서로 다른 두 강물처럼 따로 흐르면서도 같은 바다로 향할 수 있다는 것을. 며칠 뒤 그가 우리 동네 근처로 왔다며 잠깐만 얼굴을 볼 수 있냐고 했다. 나는 망설였다. 이 나이에 오해를 사는 건 피곤한 일이다. 그러나 나는 결국 나갔다. 이유는 단순했다. 끝을 제대로 마주하지 않으면 사람은 자꾸 과거로 돌아가서 스스로를 괴롭힌다. 나는 그에게서 딸의 결혼 생활을 다시 확인하고 싶었던 게 아니다. 다만 이 관계가 어디까지 남아있는지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다. 카페에서 마주한 그는 예전보다 마르고 지쳐 보였다. 웃으려 하는데 웃음이 잘 안 나오는 얼굴. 손톱 끝이 조금 뜯겨 있었고 커피를 젓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나는 그걸 보며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이 쓰렸다. 어떤 사람은 실수로 사랑을 잃고
그 상실을 견디는 법을 몰라 더 망가진다. 하지만 그가 얼마나 망가졌든 내 딸의 상처를 지워주지는 못한다. 나는 그 경계를 잊지 않으려고 애썼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딸에게 직접 연락하는 건 아직 두렵다고. 딸이 싫어할까봐, 더 상처를 줄까봐 그래서 나에게라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냐고 했다. 그 말이 내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나는 그에게 말해주고 싶었다. 내가 두려운 건 내가 아직도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야. 하지만 나는 그 말을 삼켰다. 나이가 들면 사람을 바꾸려는 말보다 사람을 비추는 말이 더 필요하다는 걸 안다. 그날 이후로 그는 가끔씩 내게 연락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그 다음에는 2주에 한 번, 어느 순간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 대단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었다. 그냥 오늘은 일이 힘들었다. 밥을 제대로 못 먹었다. 밤에 잠이 안 온다. 같은 말들. 나는 그에게 조언을 많이 하지 않았다. 대신 질문을 했다. 그때 내가 진짜로 원했던 게 뭐였니? 딸이 울 때 넌 왜 모른 척했니? 질문은 때로 칼처럼 날카롭지만 제대로 된 질문은 사람을 무너뜨리기보다 깨운다. 그는 내 질문 앞에서 자주 침묵했다. 그 침묵이 내게는 그의 변화의 신호처럼 느껴졌다. 어느 날 그는 내게 고마움을 말했다. 어머니, 제가 이렇게 버티는 건 어머니 덕분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마음속에서 작은 경고음을 들었다. 관계가 지나치게 한쪽으로 기울면 어느 순간부터 기대가 된다. 그리고 기대는 다른 이름으로는 의존이다. 나는 그가 나에게 기대는 사람이 되는 걸 원치 않았다. 또한 내 딸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오해가 생길까 두려웠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단단히 선을 그었다. 내 딸이 가장 먼저고 내 딸이 불편해하면 이 연락은 멈출 거라고.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표정이 이상하게 진지했다. 마치 처음으로 어른이 되는 얼굴 같았다. 나는 그 얼굴을 보며 이것이 단순한 동정인지 아니면 서로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작은 약속인지 분간하려 했다. 그 과정에서 내 마음도 시험대에 올랐다. 나에게도 외로움은 있다. 나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욕망이 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 관계는 잘못 잡으면 모두를 망칠 수 있다. 딸을 다시 흔들고 전 사위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나 자신까지 가십의 중심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 그런데도 내가 이 관계를 완전히 끊지 못한 이유는 따로 있었다. 딸이 이혼 뒤에 더욱 단단해지고 있다는 걸 보면서 나는 내 역할이 이제 보호가 아니라 기다림이 되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 딸은 이미 자기 인생을 선택했다. 그렇다면 나는 남아있는 잔해 속에서 누군가가 더 망가지지 않도록 최소한의 손전등이 될 수 있을까? 이건 딸을 위한 일이기도 하고 나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했다. 인간이란 결국 누군가를 미워하는데 에너지를 쓰기보다 조금이라도 의미 있는 방향으로 마음을 쓰고 싶어 하는 존재니까. 하지만 그 모든 균형이 한 통의 메시지로 흔들렸다. 늦은 밤이었다. 그는 아주 짧게 이렇게 보냈다. 어머니, 오늘 딸을 멀리서 봤어요. 웃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나서 더 못 견디겠어요. 나는 그 문장을 읽고 손에서 휴대폰이 잠시 미끄러졌다. 더 못 견디겠다는 말은 그가 변할 준비가 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반대로 무너질 준비가 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리고 그 둘은 겉으로는 비슷하게 보인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딸의 평온을 지키고 싶었고 동시에 이 남자가 어떤 선택을 하려는지 두려웠다. 그날 밤 나는 한 가지를 결심했다. 다음 연락이 오면 더 이상 애매한 위로로 시간을 끌지 않겠다고. 이 관계의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딸에게 말해야 할지 아니면 그에게 마지막 기회를 줄지 선택해야 한다고. 그리고 그 선택이 나의 남은 삶의 평판과도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는 피하지 않기로 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내게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고 숨이 거칠었다. 나는 그 순간 직감했다. 이제부터는 그냥 괜찮니 같은 말로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을.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에 따라 딸의 인생도 그의 인생도 그리고 내 마음도 다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딸의 얼굴을 떠올렸다. 딸이 고통 속에서 배운 단단함을 누구도 다시 부수게 해서는 안 된다. 동시에 한 인간이 진짜로 바뀔 수 있는 순간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 사이에서 나는 이제 결단을 내려야 했다. 나는 결국 선택을 했다. 딸의 삶을 다시 흔들 수 있는 어떤 가능성도 남기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정리했다. 그는 내게 중요한 사람이 될 수는 있었지만 내 인생의 중심이 될 수는 없었다. 나는 그에게서 기대를 거두었고 동시에 그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거리를 두었다. 그 과정은 쉽지 않았다. 나 역시 외로웠고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감정에 잠시 흔들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이 들수록 분명해지는 진실이 있다. 사랑과 연민은 다르며 연민 위에 세워진 관계는 결국 또 다른 상처를 남긴다는 것. 나는 그가 자신의 후회를 짊어지고 스스로의 길을 찾기를 바랐고 그 선택이 진짜 변화로 이어지기를 조용히 기다렸다. 시간이 흐른 뒤 딸은 더 단단해졌고 나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는 사람이 되었다. 전 사위와의 연락은 자연스럽게 줄어들었고 그 또한 자신의 삶을 다시 세워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나는 그제야 마음이 놓였다. 어떤 관계는 끝내 이어지지 않기에 의미가 있고 어떤 거리는 오히려 존중이 된다. 이 이야기를 지금에 와서 꺼내는 이유는 단 하나다.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서면 우리는 누군가를 붙잡는 사람이 아니라 보내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선택이 때로는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올바른 사랑이라는 것을 나는 이제야 확신하게 되었다.